안녕하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니, 오랜만에 지금 사연 중에서 제가 제일 열받는 판례 사연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좀 화가 나실 수는 있는데 네. 꼭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안 알려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화내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화는 제가 내겠습니다. 네. 결혼한 지 20년 차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1년 전 바람을 폈고 저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저와 아이가 집에 없는 사이 술집 여자를 집에 불러들여 영상을 찍은 걸 들켰습니다. 저는 공황장애와 호흡곤란과 응급실에 실려가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여자에게 연락해 그 집으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남편이 문 열어줘서 당신 집에 들어갔다. 찾아오면 고소하겠다. 저보고 스토킹, 주거침입이라고 도리어 협박을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그 여자를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술집을 차리는데 투자까지 해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따졌는데 비즈니스 관계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찍나요?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니 아이 생일날도 그 여자와 같이 있었고 그동안 출장이라고 속였던 것들이 그 여자와 함께한 여행들이었습니다. 이혼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혼 시 남편이 여자에게 투자한 돈은 재산 분할해서 어떻게 되나요? 그 금액이 2억 정도 됩니다. 그 집에 데리고 와서 나하고 자는 그 침대에서 그 엑스랑 관계를 맺었다. 이거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이거 주거침입 아닙니까? 이게 참 간통죄부터 저희가 이제 거슬러 가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간통죄가 2015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예전에는 이런 행위를 형사 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던 건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좀 더 고소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죄명이 주거침입이었습니다. 그나마 그거라도 네. 좀 분노를 지금 그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이 상간자를 데리고 와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건 나의 사실상의 주거에 대한 평온을 해한 거기 때문에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이 판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거침입 고소가 간통죄 폐지 이후 갑자기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옛날 판례에 따르면 이분은 주거침입대로 상간녀를 고소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2021년에 변경된 대법원 판례가 나옵니다. 저 진짜 그 대법원 판례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 네,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이제 우리 변호사님과 같은 반응을 네. 보였는데 일단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곳에 외부인이 공동 거주자 중 일부의 허락을 받아 출입했는데 그게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도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이 판례의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변경된 판례가 왜 이런 판단을 했냐면 기존 판례는 그냥 침입을 한 자체만으로 나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 그러니까 처벌이 돼야 된다 이거였는데 아니 지금 판례는 이 사람이 들어올 때 여기 주거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들어왔지 이 잠금 장치를 뭐 부수거나 그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들어온 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은 이 불법이 드러난 객관적인 행위가 없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이 남편이 우리 집에 들어와 라고 동의를 해줬고 뭐 현관문을 부수거나 손괴를 하거나 이런 행위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열은 받는데 주거 침입죄로는 고소하기 어렵게 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이거 대법원 판례 변경할 때 저는 진짜 이거 공개해가지고 전 국민 투표해서 이거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를 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둘이 같이 살고 있어. 근데 한 사람이 동의를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상간행위를 하면 나머지 한 사람에 대해서 주거 평온이 깨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열쇠를 열고 파손하는데 자네 그거는 손괴죄야. 그건 손괴죄 성립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 아니다. 저는 이 논리가 이해가 안 가고 이걸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 사연에도 보면 공황장애 앓고 막 이런 증상 왔다 하잖아요. 외도를 경험하면 그게 제가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게 외상 후 스트레스 정도의 그 고통이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저는 정말 상담하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막 이게 정말 살떨림, 막 부르르 떨리는 거 막 이런 걸 정말 느끼면서 보면서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정행위를 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정말 그 공간에 들어가서 하는 거하고는 이거는 별개 불법 행위예요. 그러니까 소위 형사에서 말하면 죄질이 나쁘죠. 그럼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내가 상간녀한테 따지러 갔더니 이번에는 나는 지금 주거 침입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그죠? 또 내가 또 여기서 스토킹이 될 수가 있고. 네. 지금 사연자가 만약에 이제 그 상간자의 승낙 음. 없이 다가구형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데는 이제 승강기, 엘리베이터, 뭐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도 이 사람의 동의가 없으면 주거 침입이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리소장님, 관리실 아저씨, 경비원 아저씨가 있는 공간이면 거기서부터는 주거 침입이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분리돼서 관리되고 있는 공간에 이 거주자의 동의 없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주거 침입이 되는 건데 지금 내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얘를 가만두지 않겠어. 네. 그래서 막 찾아가지고 벨 누르고 한다. 고소하면 이건 처벌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해. 거기 걔는 주거 침입이 안 되는데 나는 주거 침입이.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굉장히 이상한 경우가 된 거죠. 심지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사람이 난 만나지 않겠어라고 하는데 막 배를 누르고 연락을 막 하고 하면 스토킹으로 고소하면 처벌이 또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사정들을 보고서 양형을 참작을 하긴 하겠지만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것과 아까 상간녀가 내 집에 들어와서 이제 성관계 동영상 찍고 이 행위는 아예 처벌이 안 되는 건데 얼마나 불공평한 결과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꼭 그런다. 평소에 영어도 잘 안 쓰면서 영어도 못하면서 꼭 비즈니스 관계라고. 얄미워 죽겠어. 아는 단어가 비즈니스 관계. 아는 단어가 많은 그거 하나가 아닐까. 마지막에 이제 진짜 궁금한 게 이제 이혼은 되고 뭐 당연히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재산 분할 문제잖아요. 술집을 차리는데 2억이나 못 해줬대요. 일단 2억 원은요. 만약에 상간자가 그 빌린 돈이야. 남편도 이거 내가 빌려준 거야 라고 하면 앞으로 이 상간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에 2억 원을 넣고 재산 분할을 하면 됩니다. 네. 아니면 남편이 이거를 그냥 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징여다. 네, 빌려줬다 뭐 이런 말도 못한다. 그러면 남편의 적극 재산에 2억 원을 넣고 남편이 이미 2억 원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고 재산 분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2억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지금 상간자랑 이제 그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관계에 있어서 내가 내 맘대로 만약에 써버렸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가산을 탕진한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재산 분할 기여도에 있어서도 남편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또 희망적인 거는 위자료 액수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최태원 회장 SK 사건 보셨잖아요. 위자료가 20억 원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온 게 부정행위 기간이 길고 그 다음에 혼외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어쨌든 그쪽으로 재산이 많이 갔다는 거예요. 이런 게 참작이 돼서 위자료가 20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은 이 공동재산에서 2억이나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어쨌든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위자료 금액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기존에 우리가 예상하기로 한 2천, 3천 정도 할 사건들이 5천만 원 나오고 맞아요. 7천만 원 나오고 하고 네. 있거든요. 이 사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네. 집안에 들어가서 이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라는 거, 그리고 오히려 뻔뻔하게 찾아와서 항의를 하는 사람을 형사 고소를 했다. 네. 이런 점들이 참작이 된다면 지금 추세로는 재산 분할도 재산 분할이지만 위자료에서도 상당히 높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추세로 봐서는 이제 청구 취지를 조금씩 올려서 한번 금액을 좀 늘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사실은 한 2억 정도 청구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돈이 2억이 갔으니까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했으니까. 네, 자 오늘 상담 제가 너무 열받으니까 시간이 빨리 가네요. 저도 같이 화를 내가지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상담 마음에 드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